지금부터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 인터뷰 박한식 교수님 모시고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통일평화대학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교수님께서 통일평화대학을 주창하고 계신데요. 먼저 통일평화대학을 말씀해 주시려면 큰 그림, 즉 연방제와 통일평화대학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연방으로 하든가 이름을 뭐라 하든지 통일은 꼭 해야 됩니다. 한민족끼리 같이 살아야 되고 이산가족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에서 나기 위해 났지만은 우리 할아버님께서 중국으로 이민을 가실 때 일제 때입니다. 일제 때 그때는 나라는 뺏겼지만 나라는 분단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 일제 하에 있는 통일된 조국에 있다가 중국 가가지고 이제 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와서 오래 살고 가만 보니까 제가 돌아갈 조국이 없습니다. 돌아갈 조국이 과거에는 분단된 조국이 없었는데 지금 분단돼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조국이 없어졌어요. 그 통일되지 않으면 내 조국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850만 우리 민족들이 조국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조국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고생했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은 해야 되고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남과 북이 너무나 크게 달라졌어요. 냉전 체제에서 미소가 이끄는 다르고 다른 이념 하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달라졌은 거를 조화를 시켜야지 통일이 됩니다. 달라진 것은 그냥 비빔밥처럼 같이 넣어놓으면 싸움만 하고 되지 않습니다. 그 통일될 수 개인주의와 단체주의가 어떻게 통일됩니까?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어떻게 통일됩니까? 평등과 자유가 어떻게 통일됩니까?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어떻게 통일됩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통일할 길이 있지요. 하나는 전체가 없으면 하나가 의미가 없고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하나는 전체를 만들고 전체는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 그게 변증법적인 생각이고 그게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음양사상 중국에서도 음양사상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음의 본질은 양이고 양의 본질은 음이다. 이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도 많죠. 이 세상에 다 여자만 있으면 남자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이기려면 이길수록 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그걸 북과 조선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북을 가만 고찰해 보면 조선의 특징을 알면은 우리가 우리의 그 유독성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도 그렇죠. 어떤 거는 사유재산을 하고 어떤 건 공유를 해야 되느냐. 저 마음속에는 분명합니다. 사유는 개인이 소모할 수 있는 건 사유를 해야 되고 소모할 수 없는 땅이나 부동산이나 뭐 개념 가운데도 안보나 평화나 이런 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개인적으로 다 소유를 시켜놓으니까 감당 못하는 빈부차가 나오죠. 미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저 중동에 가는 군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들 다 자원해가 가지만은 민간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군인 자동차 운전수는 대부분 민간인들입니다. 월급을 많이 받고 전쟁터에 가지요. 그런 식으로 국가의 의무인 군사의 복무를 돈을 가지고 대로 한다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유재산이 안 되는 거는 사유재산을 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북쪽의 학자들, 남쪽의 학자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 세계 석학들을 모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킬 수 있냐, 하나와 전체를 조화시킬 수 있느냐, 민족이라는 것과 세계를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조화시킬 수, 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남과 북에도 다 있고 역사적으로 다 있은 우리 민족의 관습, 특별성, 제가 그런 거는 많이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에 가니까 쟤는 언제 사람 되겠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남에 오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사람 안 되는 거 누구며 사람 되면 누구냐, 그 머릿속에 내가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과 인간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은 북쪽하고 남쪽하고 똑같아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달리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적인 거니까 자연적인 욕망과 자연적인 욕구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게 수양이 돼 가지고 좀 성장이 됐으면, 북에서는 인간 성장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인간이 성장이 돼. 제가 어릴 때 소학교, 옛날에 소학교라고 그랬어요. 소학교 다닐 때 교실에마다 교훈이 있고 실훈이, 방에서 하는 실훈이 있었어요. 그게 뭐 쓰거든, 뭐 국가에서 충성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효도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교육은 사람 만드는 기구입니다. 교육은 역할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그게 우리 민족만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좀 아는데 미국 말에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단어들이 절대 없습니다. 예컨대 그게 우리 민족. 또 제가 몇 가지는 있는데 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의 말이죠,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양심이 가책 없나? 양심도 없어졌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얘기는 여기만 있습니까? 평양도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도 양심 말 많이 합니다. 양심이 저쪽이 안 돼. 그 양심이 뭐냐? 절대 가치입니다. 형언할 수 없고 표현 안 되는 절대 가치가 양심인데, 그걸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고 자손만대로 그걸 이어받는 것이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그 양심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양심적인로는 통일이 옳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통일이 옳다 생각하는데, 양심으로 보면은 그런 말 이기적으로 봐서 자기 기득권만 생각하면, 통일하면 내 아파트 뭐 날라가고 뭐 이것저것 권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통일을 원하지 않고 사람은 통일을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심 얘기를 했죠. 그만큼 우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가운데는, 우리 민족은 정이 많습니다. 정이 많아요. 말하기 전에 벌써 끌어안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그만 정이 쏟아지거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끝나는 때 정이 있어서 그랬지, 이념이 갖고 무슨 자산이 갖고 이론이 갖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내가 우리 민족을 아무리 생각해 우리 민족만큼 정이 두텁고 또 깊고 높고 많고 이런 민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이 있기 때문에 한이 있습니다. 정을 누리지 못하면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제 그런 거. 또 우리 민족은 을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거 요새도 쓰지요. 쓸 거예요. 을이라는 거는 북에도 쓰고 남도 씁니다. 을이 뭐냐? 사랑이 뭐냐? 우리가 정의하기가 어려운 억이 뭐냐 하면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시간을 초월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을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으면은 한 10대까지 돼요. 이런 것을 더 개발을 하고, 더 악량을 싣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통일운동입니다. 통일문화입니다. 또 통일문화는 이런 데 기반해서 공통적인 우리 민족의 신념 체계와 우리 민족의 감성과 관습을 가지고 통일을 해. 이걸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연구를 누가? 연구하는 곳이 대학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이와 같이 어려운 과제를 통일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엄숙한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구할 기관이 곧 우리 통일평화대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통일을 하는데 상대방을 받아들이자. 흡수 통일이 아니고 상대방을 경외하면서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자.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를 어떤 존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통일교육입니다. 통일교육이 민주주의만 좋다 그거만 아니고 사회주의는 저 사람들한테 좋은 것 같다. 지금까지 잘 된 것 같다. 왜 그러냐? 그걸 우리가 사실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 쭉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하니까 친북 인사다, 종북 인사다. 그래가지고 애를 많이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탈피해야 됩니다. 벨갱이 신드롬을 그런 옵세션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게 탈피 안 되면 통일 문화도 안 되고 통일 문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통일로 가는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계도가 이념입니다. 그 이념을 창조하는 것이 대학교입니다. 이래서 이제 통일평화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또 더 질문하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단 큰 그림으로 남북이 화합하는 좀 공통성들을 더욱 고양시키고 이질성들을 서로 포용하면서 화합하는 이런 어떤 시발점 그걸로서 이제 통일평화대학 이것을 설립을 주장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연방제라는 그림 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는 하버드 대학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또 국자감, 우리 과거의 국자감 하버드 대학을 예시하셨는데요. 이 통일평화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요, 설계도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은 만들기 전에 창립할 때 그 대학을 왜 창립하느냐,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무엇든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 엄청난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를 느껴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필요를 느끼는 것이, 만들어졌는 것이 처음,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1636년. 미국이 나기 전에, 미국이 연방정부가 나기 한 150년 전에 벌써 하버드 대학을 청교도들이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막 청교도들은 전부 100% 기독교 중에 그 가톨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건너왔지요. 건너와서 미국은 완전히 그 청교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국가고 지금도 100%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미국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와서 가만 보니까 수만 명씩 이렇게 넘어오는데 보니까 목사들이 지금 건너온 목사들은 좀 수십 년 되니까 늙어가지고 다 세상 떠고 그러놓으니까 큰일 났거든. 목사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 만든 것이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를 배출을 쭉 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그것뿐만 아닌 경제질서, 정치질서, 문화질서, 사회질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버드 학자들이 다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 비슷한 소위 아이비 리그라고 그런 학교들도 지금 하버드만큼 1600 몇 년은 아니지만 1700 몇 년 미국에 들었을 때는 벌써 그 전에 이런 대학이 다 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민족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때 서기 792년일 거예요. 서기 700, 하버드는 1600인데 700 얼마 때 고려 때 국자감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학교이죠. 그때 시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다 그런 그 국자감이 고려 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고려대 후기에 와서 는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성균관으로 만들었어요. 그 성균관 서울도 성균관 대학이 있대. 거기서 어를 이어받은 건 몰라도 성균관 대학이 평양에 엄연한 성균관 학원이 있습니다. 건물도 그대로 옛날 거 그대로 있고. 개성이 있는 거죠? 개성에 있어요. 개성에 있고. 그래, 그만큼 우리 민족은 진짜로 자손대대로 수백 년 이전 동안 국자감이 있고 성균관이 있는 것처럼 대학이 중요하다, 교육기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조상들입니다. 그걸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가 학자로 한평생 지났지만은 학자로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긍지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자감에 제가 몸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자감 올바른 통일대학을 이 통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대학이 필요하구나. 통일평화대학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 왜 통일평화대학이를 얘기해요?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 통일평화대학의 목적입니다. 그걸 연구하고 그걸 설계하고 통일을 하는데 군사적으로 엎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역사의 통일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역사에서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본받을 만한 평화적인 통일을 보여주자.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과 북이 해외 동포가 합하고 또 세계 지성인들도 초청해서 통일평화대학을 우리 민족이 만드는데 지금까지 분단대가 고생했는 그 대가로 뭘 하나 인류 역사에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와 같은 큰 포부와 계획을 가진 것이 통일평화대학이고 여기에서 바로 그 대학을 만들자고 합의한 그 이튿날부터 통일을
위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이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과대학을 두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관이 있으니까 또 물으십시오. 일단 현재로서는 남간의 이제 사상적 차이도 크고 교육 내용, 교육 방식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남북이 합의해서 통일평화대학을 창설한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런 구상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우선 교과는 이 세상의 다양한 집단들, 국가들까지 합해서 그놈들이 그 사람들이 이념들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동에 전쟁이 일어난다. 왜 일어나느냐? 누구와 누구 사이냐? 그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평화대회에서는 세계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중국대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종합민주인민공화국의 특이성이 어디에 있느냐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어떻게 변화 발전을 되어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미국을 알아야 됩니다. 유럽도 알아야 됩니다. 동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라는 게 인류 전체, 우리 알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나 또 더구나 정치 상황으로 봐서 이 세계가 우리 민족 안에 있습니다. 이거 한반도, 조선반도가 이 세계가 지금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찾아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민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 세계가 참 꼭 필요한 그러한 그 설계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것을 연결하는 그 작업이 누가 제일 필요합니까? 이 인류가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세계 사람들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요새는 지금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인류 역사에 우리 민족이 크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분야는 과학이나 무슨 군사나 이런 데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학문적인 이런 이념 창조, 가치관 설계 이런 데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찾아야 되고 우리 긍지의 소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과대학은 어떤 글이 있어가지고 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보관이 지금 어느 정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말씀드리죠. 예. 그러면 학생들과 교수진을 또는 연구진들을 남북 해외에서 전부 다 초빙을 해와야 되는 거겠군요. 이걸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존재가 북과 남입니다. 해외에 정부가 있습니까? 정체성이 있는 우리 정부 기관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주동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학교 아닙니다. 이 대학교는 우리 통일 조국, 통일 국가의 첫 단추라고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연구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대학교 만들면서는 북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오면 남에서 100명,
해외에서 한 20명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슨 창립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그렇게 남에서 온 북에서 온 사람들이 머리를 합해서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는 이게 옳다. 우리는 이게 옳다. 그래 논쟁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 논쟁해서 결국 이긴달까 나타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항상 승자는 옳습니다. 무력적인 게 아니고 지혜와 지혜가 서로 부딪혀서는 더 지혜로운 것이 덜 지혜로운 것을 억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남과 북이 합의해서 남북이 주도하고 해외가 힘을 보태서 교수진 내지는 연구진들도 구축하고 학생들도 물론 남과 북과 해외에서 이렇게 충당이 되겠죠. 학생들은 남과 북이 동수라야 됩니다. 연방제를 하니까 미국의 상원은 다 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인구에 불문하고 이제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통일대학은 남과 북이 연방적인 정신에서 100명, 1000몇 명, 1000명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인구 비례로 해서 얼마간 나오는 건 좋습니다만 주로 남과 북에서 학생들이 나와야 됩니다. 또 해외 외국 학생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동이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 등 데서 여러 가지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고전하는 이런 데서 학생들, 학자들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인류가 나아가야 길을 모색하는 설계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평화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군대에서 또 여러 차례 통일평화대학에서 개설해야 될 학과, 단과대학 뭐 이런 것을 좀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왜 평화라는 말을 붙였냐. 전쟁 없으면 평화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전쟁 없으면 전쟁 없는 것이 평화는 아닙니다. 평화는 무엇이다 이런 정의를 내야지 무엇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남자가 뭐냐 여자가 아니다. 그게 남자입니까? 남자는 남성의 성향을 나타내야 된다고. 남자의 데피니션은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는 무슨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평화는 뭐냐? 평화는 전쟁이 아니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전쟁 아닌 것은 평화도 아닙니다. 평화는 이질과 이질이 만나서 동질이 되는 그 과정,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질과 이질이 만나가지고 동질이 될 때는 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이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동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변정논리 아닙니까? 변정법. 우리는 좀 고상하게 변정법적 통일론이라고 그럽시다. 변정법적 통일론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변정논리가 역설논리거든. 역설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역설을 떠나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단과대학도 하는데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이 완전한 우리 조국, 통일된 조국은 어떤 나라에 하느냐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종류의 인권이 보장된 곳이 지상낙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반 합의 사회가 바로 지상낙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낙원은 모든 인권이 다 보장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인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 지금 미국에는 자유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존권입니다. 그게 유엔 차트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유엔 인권 디클래레이션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생존권입니다.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자고 해야죠. 의식주가 있어야 되죠. 그게 그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노예입니다. 인간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내가 선택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선택권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의 차이는 주인과 종입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고 주인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돼야 되고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있다. 자유가 미국이 뭐 얘기하니까 뭐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가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유만 있으면은 금방 사회에 부정의가 나타납니다. 자유만 주어놓으면은 인간의 능력이 다르고 또 업적도 다르고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보면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주면은 사회의 불평등이 금방 나타나요. 불평등한 사회가 점점 더 불평등하게 되고 양극화가 되는 사회가 나타납니다.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죠. 그게 나타난 기미가 보이면 나오는 것이 사회주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골고루 갈라먹자. 골고루 갈라먹자. 이제 이렇게 갈라먹으려고 하니까 사회주의가 나오고 또 그게 똑같이 다 갈라먹기 위해서 사유재산은 완전히 없애버리자 하면은 또 어떤 종류의 공산주의가 나오죠. 그 정치 이념이라는 게 다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권을 있어야 되겠고 평등권도 있어야 되겠고 평등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은 생각 안 하는 건데 그 중요한 것이 국가를 가질 권한이 모든 인간한테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없으면은 그 식민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 없이 40년 가까이 일본 그 식민 밑에서 살 때 그게 사람 사는 것입니까? 유태인은 더 오랫동안 국가 없이 지났습니다. 국가를 갖다 줘야 됩니다. 통일시킴으로써 우리는 국가 없는 우리가 남북이 다 국가가 없습니다.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이 지상낙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게 민족이고 자손 마음대로 같이 사는 것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권이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인권, 이런 종류의 보장되는 어떤 단과대학을 만들어야 돼요. 이 각각 인권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실천하는 대학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첫째 대학이 의과, 메디컬 그 의과대학인데 저는 그걸 건강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 인간 건강을 위해 건강대학 안에 내용이 서양의학이 있어야 되고 동양의학이 있어야 됩니다. 동양의학 북에서는 고려의학이라 합니다만 동양의학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서양의학은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서 어려운 불치병, 암 같은 이런 것도 우리 대학교에서 만든 병원에서 종합병원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계에서 이렇다 할 고칠 수 없는 병을 우리가 치료를 고칠 수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학도 남쪽에 많이 발전되어 있고 동양의학은 북쪽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우리가 병원도 경영을 하고 부속병원 이런 걸 그래서 건강대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안전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고 해야 되니까 농가대학이 필요합니다. 농가대학이 또 아주 건전한 종자와 또 병폐가 없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생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칼러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태라고 그러죠. 생태학. 그러니까 농생대학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농가대학, 생태대학. 그걸 합해서 농생대학이라 하는 것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인류가 요새 보면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하는데 건강에 나쁜 게 많습니다. 암의 원천이 되는 요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농생대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 만드는 대학이 정경대학입니다. 정치와 경제. 이것이 분배의 정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분배냐, 어떤 건 사유재산을 해야 되고 어떤 건 공유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걸 연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배의 정의가 없으면 그 사회가 불안하게 되고 정통성도 깨어지게 되고 그 분배의 정의를 포함되지 않은 정치 이념으로서의 재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정경대학을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환경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대학 지금 보십시오.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환경대학에서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우리가 아주 새로운 에너지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제3체제, 제3국가 안에 사는 것을 모든 것을 100%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그래서 오일이나 가솔린을 사용하지 않고 온방장치, 냉방장치 다 할 수 있고 자동차도 그렇게 운전하고 운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대학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마지막으로 하나 꼭 중요한 것은 예술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화예술, 통일예술을 우리가 음악,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각도 하고 예술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술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K-POP 같은 게 미국을 위시해서 온 세계에서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나온 영화 같은 게 작년 1, 2년 보면은 벌써 패러사이트, 기생충 그 영화도 그렇게 좀 잘 인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새 나온 오징어 게임 이것도 좀 상당히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창의성이 있는 민족이고 예술성이 높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예술대학교에 외국 사람들도 와서 공부를 좀 하고 인류의 그 문화적인 건강을 건강 상태를 좀 더 ang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통일문화대학, 통일평화대학의 예술 단과대학이라 그 이런 등등 단과대학을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남북의 학자들을 공의 초청을 해야 됩니다. 강의도 공의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가 평양 가서 강단에 몇 번 서봤는데 열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도 세계 문화도 가르치고 세계 종교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개성에다가 건물을 하나
우리 조선식으로 건물, 예컨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양에 바로 평양 안에 배움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인민대학습당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건물이 굉장히 웅장한 건물인데 그것도 조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인 그것도 처음에는 그 정부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집을 지었는데 김일성 수령께서 이건 그 교육기관을 하자. 그래서 이제 배움의 전당이라 인민대 학습당이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건물을 하나 개성에 짓고 거기에 남과 북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 경비나 이런 게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두 국가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이 제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뭐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다음 질문을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유하실 수 없고 하는데 혹시 이제 교수님도 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시지만 또 경륜으로 따지면 상당한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통일평화대학 총장님을 맡으실 의향 같은 그야 내가 한 200년 살면 몰라도 뭐 초대 총장을 맡으셔서 좀 그림을 밑바탕을 다져 놓으실 수. 뭐 그거야 사실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설계도죠. 저는 설계도 그리는 데 인력을 하고 싶고 계속 그 설계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그게 총장 제도가 될지 다른 단체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북사람, 남사람, 해외사람, 외국 사람까지 자문위원으로 넣어서 준비위원을 만드는데 이 준비위원은 두 정부가 합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통일의 길을 한 발자국도 갈 수도 없고 또 가지도 않아야 됩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건 흥분한 그런 아이디어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권력이 뒤에 없으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말할 것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나오고 또 지금 정부도 아주 몇 달 남고 하기 때문에 통일평화대학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통일평화대학을 개성에다가 하려면 남북 당국이 뭐 승인하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당국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남북 당국 간 협의가 더디거나 좀 멀어지면은 실제로 뭐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자 연대 운동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가 막혀버리면은 딱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통일평화대학도 남북이 합의해서 잘 되면은 속도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또 지연되지요. 그때 이제 저와 비슷한 학자들이 그 설계도를 더 면밀하게 만들 수 있고 보완시킬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정부가 악수하고 우리 통일평화대학을 만들자. 만드는데 개성에 만들자. 혹은 뭐 다른 데서 만들자.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개성이라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우리 개성에서 만들자. 그런데 그 재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정부적인 차원에서
통일협력기구가 무슨 기금이 있죠. 정부에서, 국회. 예, 예. 그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헌법에 의해서 이제 그 예산이 세금에서 나오는데 그 돈을 옳게 써야지요. 그런 돈을 좀 쓰면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북에서도 뭐 그 건물 짓는 거 또 뭐 북에서 낼 만한 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그러한데 남북이 같이 뭐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남북이 같이 뭘 한다는 걸 우리가 역점을 두지 않으면 새로 조성되는 양극화되어간 세계 질서에 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북은 중국으로 말려 들어가고 남은 미국으로 더 말려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통일이 됩니까? 평화가 됩니까? 똑같이 군사 경쟁, 우리 알뜰히 버린 돈 가지고 무기 사는데 돈 다 쓰고 이 모양을 그냥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도저히 우리 민족적인 양심으로 봐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통일평화대학을 둘이 합해서 손잡고 만드십시오 하는 것을 대한민국 또 조선민주주의민국과 여론에서 환기시켜야 됩니다. 북은 조선노동당에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남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러든가 뭐 대통령 하나가 또 중요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남쪽도 변화가 있고 북쪽도 계속 변화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화가 된다가 체제가 붕괴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연방을 포기하고 연합을 생각하는 건 그건 아주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꿈에서 깨야 됩니다. 대한민국 학자들, 지성인들, 언론인들 꿈에서 깨서 현실적으로 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북과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둘 개척해야 되는데 그중에 통일평화대학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통일평화대학을 제안하시면서 준비위원회부터 구성을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준비위원회 어떤 건립 또는 뭐 조직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이 남북 간 이제 정부가 움직여야겠습니다만 그런 건립준비위원회 추진 상황은 어떤지요? 남구 북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공히 참여하지 않은 어떤 종류의 통일 운동이나 통일 역할을 설계도부터 둘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학자로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예, 현재까지는 진척 사항이 없고 앞으로도 어쨌든 당국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준비위원회 추진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제일 바람직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랑방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도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모금부터 하자. 뭐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려고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북도 돈 없기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을 몇 사람이라도 준비위원이랄까 이런 걸 정부에서 남북에서 합의를 해서 5명, 10명씩이라도 임명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평양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를 우리가 통일 정부를 통일 대학을 통일 정부의 첫 단추로 생각을 하고 하면은 통일 정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요원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듯이 통일은 당장 올 것도 아닌데 당장 올 것을 아니면 당장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만들기 위해서 통일평화대학을 하고 통일평화대학 얘기를 하면서 통일 자체를 우리가 그 통일평화대학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통일평화대학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제 새로운 이념, 사상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통일평화대학의 가장 큰 숙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도 오랫동안 이 방면을 고민해 오셨고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다 정답까지는 아니겠지만 교수님께서 구상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통일 타상이나 이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까워요? 그게 사실은 제가 남의 입장이나 북의 입장에 들어가 봐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 북에는 남은 정권이 바뀌고 해서 또 제가 또 친북 종북 인사로 지명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문 정부에는 이 제안이 한 1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정식으로 들어가서 검토했었을 거예요. 북에도 북에는 그거보다 한 2년 전에 넣었습니다. 먼저 넣었습니다. 꼭 같은 제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2차 답이 옵니다. 와서 더 연구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한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전 병력도 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좀 더 활성화되면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빨리 진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된 한반도, 통일 뭐 조선이든 통일 한국이든 통일된 국가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 지금 남북이 너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요? 그건 이제 두 체제의 장점을 뽑아야 됩니다. 단점을 비판하기 쉽지만 장점을 갈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쪽의 장점이 뭐냐? 돈 좀 더 있지요. 돈 버리는 방법을 알지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장점이냐 하는 것은 또 평가의 대상이 되겠지만 남쪽에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그런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결정적인 단점은 분배의 정의가 안 돼 있고 단점 중에 더 단점은 인간이 인간을 무시합니다. 전 한국에서 제가 최근에 배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갑질한다고 그러대요. 갑질. 갑질이라는 걸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 갑질을 우리 사회주의 사상에서 보면은 그게 착취고 계급과 계급 사이의 의식의 충돌입니다. 그 돈 없는 사람을 이제 아래층에 내려놓고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요새 보면은 갑질을 정당한
그 사회 현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갑질 같은 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서 배워야 될 거, 북에서 배워야 될 거, 북에서 배워야 될 거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서로 앉아서 서로 남 얘기를 하지 말고 자기 얘기까지 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자. 그래서 남에서 한 10명, 북에서 한 10명, 해외에서 한 5명 이렇게 준비위원을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이 아니고 준비하는 그런 위원을 국가에서 그 인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쭤봤던 것은 통일된 남북, 통일된 미래상에 우리가 갖춰야 될 사상이나 이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본주의나 뭐 사회주의밖에 없는데 너무 차이가 크니까 제3의 것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나올 것에 대한 내용은 새롭게 만들어질 통일평화대학의 숙제다. 이렇게 예.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교수님께서도 오랫동안 그런 고민을 해오셨기 때문에 삼각자로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이 뭘까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단과대학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단과대학이 해야 됩니다. 인간이 음식을 어떻게 많이 또 안전한 음식을 생산하느냐. 이게 또 단과대학이 할 얘기고 또 통일된 정부가 지향을 해야 됩니다. 분배의 정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균등한 분배를 어느 정도 용납해야 되겠느냐. 어떤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욕구는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식이주, 의식주.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자유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거기서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그런 대학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구상하시는 그런 새로운 정치 사상, 예. 새로운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아우르거나 넘어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거기에 그런 그 큰 그림이실 텐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통일평화대학의 숙제죠. 큰 과제인데, 어찌됐든 교수님께서도 꾸준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하시고 해오셨으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제3의 어떤 길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생존권과 선택권과 이런 걸 보장하는 그런 이념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 이념을 이름을 사회주의, 자본주의 안 붙이고 우리 이름을 하나 갖다 붙여도 돼요. 당군주의라고 그래도 될 거고 무슨 홍익 사상이라고 그래도 그건 과거에 썼던 거지만 그런 것을 해서 이름을 하나 창조적인 걸 하나 만들면 좋지요. 그 좀 생각해 주십시오. 같이 의논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된 역사를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또 통일평화대학을 열심히 주장하고 계신데요.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이렇게 되돌아오시면서 뭐, 회한도 있으실 수도 있고, 뿌듯함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좀 돌아보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우리가
전부 개인인데 개인과 단체 사이의 관계를 옳게 정립시키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단체를 주장하면은 사회주의가 되고 개인을 자본주의가 되는데 단체 없이 개인이 없고 개인 없이 단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많이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그런 수거가 저쪽에서 조선에서 많이 유행하는데 그게 말로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적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를 위하여 그 묘미를 우리가 거듭 새기고 또 그 묘미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전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죠. 설날이나 그 추석날 때 보십시오. 경부선에 사람들이 차가 꽉 밀려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대요. 그건 왜 그러냐? 만나야 되거든. 만나서 정을 나누어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 정이 이렇게 있고 만나야 되는 것을 하나의 효도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이 절대 가치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정치 이념에 반영을 시키자. 정치 이념에 아무래도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니까 북도 남도 마찬가지지만 대의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뽑는데 선거운동 보십시오. 다른 사람 비난해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거는 낙선시켜야 됩니다. 우리 같은 선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낙선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루는 그게 미덕입니다. 그런 미덕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거제도의 양당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다당이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또 견해와 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 다당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양당 제도로 나가는 그런 풍조는 미국에서 배웠는데 양당 제도로 나가니까 부정부패가 점점 더 생깁니다. 그래서 다당 제도로 나간다든가 그래서 전공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우리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정치 이념을 만들 수 있겠냐. 그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통일평화대학을 어떤 학자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풍조가 여론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2시간 정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모습으로 정말 흐트러짐이 없으신데요. 벌써 8순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건강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 한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이만 먹고 밥만 먹고 별 다른 필요가 없으면 빨리 가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영역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는 보람도 있고 보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선생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하신 말씀 있으시면 또 다른 기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통일수 창간 21주년 기념 인터뷰는 이렇게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감에 하면서 통일 21주년이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게 그 어려운 여건, 정권 교체가 되고 이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한 여론 조성을
앞장서 가지고 누가 통일 뉴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뉴스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통일 TV도 지금 인가가 나와 1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네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한겨레 신문도 그렇고 통일 뉴스도 남과 북을 합해서 조국의 통일 이후에도 통일 역할을 계속해야 통일 문화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일 주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10년, 20년, 200년 이렇게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